혹시 큰돈 들여 변호사 선임해놓고 지금 밤마다 후회와 불안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상담 때는 당장이라도 내 구세주가 되어질 것처럼 친절하더니 착수금 입금하자마자 연락 두절에 카톡 하나 보내기도 눈치 보이고 계시진 않나요? 유명 로펌이라 믿었는데 변호사 얼굴도 못 봤다. 1,000만 원이나 줬는데 사무장하고만 얘기한다. 심지어 재판날 변호사가 나오지도 않았다라며 피눈물 흘리는 의뢰인들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소송은 내 인생이 걸린 중대한 일입니다. 오늘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화려한 광고나 겉모습에 속아 내 돈과 인생을 망치기 전에 나쁜 변호사를 걸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조계의 진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변호사는 무조건 이겨주겠다는 결과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주는 과정을 파는 직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라도 재판 결과를 미리 100% 약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의뢰인들의 불안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나쁜 변호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변호사 비용으로만 수백, 수천만 원을 날리는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쓰레기통에 종이 뭉치를 던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농구 선수처럼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100번 던져서 100번 다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통을 맞고 튕길 수도 있으니까요. 소송도 똑같습니다. 재판에는 판사의 성향이나 상대방이 들고 오는 돌발 증거 같은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항상 증인들이 내가 원하는 진실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들은 상담을 할 때 나만 믿어라, 100% 이긴다라며 큰 소리를 칩니다. 당장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의뢰인들은 그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하죠.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100% 장담하는 것 자체가 이 변호사 업계에서는 가장 질 나쁜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필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이기니까 오늘 당장 계약하자고 부추기는 곳은 그냥 문 열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보다 오늘 당장 가져갈 계약금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며칠만 더 고민해볼게요 라고 말하셨을 때 갑자기 태도가 차가워지거나 더 거세게 계약 체결을 강요한다면 100% 걸으시면 됩니다. 둘째, 상담은 유명한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분이 해놓고 막상 계약을 하니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화려한 광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 재판에 진짜 같이 나가고 내 반박 서류를 실제로 써줄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사람과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셋째, 변호사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사무장하고만 얘기하게 하는 곳은 걸러야 합니다. 물론 일 잘하시고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무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는 사건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러 온 것이지 사무장에게 맡기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변호사 전화번호도 알 수 없고 매번 사무장을 거쳐서만 변호사와 소통을 해야 한다면 그 소송은 이미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송 구조의 큰 문제점은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억울하게 폭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변호사 얼굴도 못 보고 매번 사무장하고만 통화를 하면서 제가 억울하지만 일이 커지는 건 싫으니 치료비 정도만 주고 상대방이랑 원만하게 합의해서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죄는 인정하지 않지만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 말을 전해들은 사무장이 변호사에게는 뭐라고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 사람 자기가 때린 거 인정하고 합의하겠답니다 라고 툭 던져버린 겁니다. 결국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 죄를 다 인정한 줄 알고 경찰에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라는 내용이 적힌 서류를 제출해버렸습니다. 억울함을 풀려고 비싼 돈을 썼는데 중간에서 말이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졸지에 자기 입으로 범죄를 인정한 꼴이 되어 사건을 망쳐버린 겁니다. 내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제 딱 와닿으실 겁니다. 넷째, 내 말만 듣고 네 맞습니다 하며 받아적기만 하는 변호사는 조심하세요. 진짜 일 잘하는 변호사는 내 주장을 무조건 다 맞다고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얘기는 판사가 안 믿어줍니다. 딴 증거 더 가져오세요 라고 까다롭게 따지고 파고드는 변호사가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내 말에 무조건 동조해주면 뭔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고 좋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심리 상담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 큰 돈을 지불하신 겁니다. 내가 듣기 불편한 말이라도 냉철하게 말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계약서 쓸 때 돈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일도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나중에 이기면 돈을 얼마 더 달라는 조건을 너무 무리하게 건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썼으니 어련히 알아서 잘 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사인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약 조건을 모두 확인한 뒤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 한 명에게만 상담하시고 바로 계약을 하지 마시고 최소 3군데 정도에서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사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상담 내용의 깊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 본인 사건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십만 원의 상담료를 아끼려다가 수백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날리고 재판까지 망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옷 한 벌 살 때도 여기저기 둘러보며 비교를 하는데 내 인생이 걸린 재판을 담당할 사람을 단 한 명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딱 3명만 만나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내 편이구나 하는 확신이 반드시 드실 겁니다. 소송은 내 인생을 걸고 싸우는 외롭고 긴 전쟁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건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의심 가득한 판사의 마음을 돌려놓는 건 변호사의 화려한 경력이나 번지르르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사건 서류를 파헤쳐서 찾아낸 확실한 증거와 내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변호사의 집요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잘난 척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재판 끝날 때까지 오로지 내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진짜 내 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잘 기억하시고 내 소중한 돈과 일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태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